드디어 UAE가 한국과 KF-21 전투기 구매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전투기야말로 그 나라의 모든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전투기를 다른 국가의 공군 사령관이 탑승한다면 이는 기술력의 유출까지도 되는 문제기에 전투 보안상 극비로 취급되고 있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4월 17일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KF-21 복좌형 후방에 탑승한 UAE 공군 사령관이 파이 시험비행 조종사와 함께 하늘을 박차오르고 날아오르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UAE 공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KF-21에 전격 탑승해 남해상공을 비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은 일로 아랍에미리트가 KF-21의 핵심 국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진하면서 중동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도네시아로 인해 공동 개발의 말이 많았던 사업이 UAE로 인해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 초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카이를 방문해 자신들이 주문한 FA-50 경전투기에 대한 조립 과정을 시찰하면서 KF-21까지 관심을 보였지만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납고에 주기된 KF-21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대로 UAE 공군 사령관은 전투기까지 탑승해 시험 비행을 진행하면서 말레이시아와 크게 비교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투기를 탑승했다는 건 그만큼 신뢰를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개발 국가들의 전략 자산으로 철저히 보호되며 해외에 파견되어도 내부를 촬영할 수 없도록 접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F-35나 F-22 전투기가 일반인들에게도 전시되어 구경을 할 수는 있으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무장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철저하게 전투기 내부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파견된 스텔스 전투기들은 조종사가 탑승하는 조종석에 대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를 완전히 가려 촬영할 수 없도록 전시됩니다. 전투기의 조종석에 모든 시스템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조종석을 촬영할 경우 어떠한 기능을 갖추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적국에게 이러한 정보들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F-16 전투기 최신형에서도 현재 조종석이 완전히 바뀌면서 탑승을 비롯해 촬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형 기종에서만 조종석이 공개되며 첨단 개량형은 내부 촬영을 철저히 통제해 자신들이 개발한 항전 장비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UAE 공군 사령관이 KF-21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의 조정석은 일체형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었으며 터치 조작으로 다양한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서 보여지는 대화면 특수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통합한 것으로 높은 고도와 기압뿐만 아니라 진동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 조종이 완전히 먹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조정석 디스플레이와 조작 장치들이 고도의 기술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 조종사도 딱 한 번밖에 탑승하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 개발한 것과 첨단 항전 장비들이 조정석에 집중되어 있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UAE 공군 사령관이 KF-21에 탑승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도입을 위한 기본 협상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해외 외신들도 UAE 공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KF-21과 관련해 다양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블록2 개발에 적극 참가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프랑스에서는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UAE가 구매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취소하고 KF-21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는 UAE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80대를 판매하면서 소위 말하는 초대박 계약을 했었습니다. 한국 뉴스 보도 채널인 에비에이션에서는 서유럽권 지역의 매체인데 한국이 목표로 삼은 것은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최첨단 항공 기술이란 점에서 서유럽의 높은 콧대를 건드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에서는 유럽과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의 방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는데요. KF-21의 독자 엔진 개발의 성공은 한국 항공기술력을 여러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걱정하는 것도 세계 항공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인데 KF-21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는 KF-21의 양산이 시작하자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실 UAE가 구매하려고 했던 것은 라팔 전투기가 아니라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UAE와 사우디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 중인 이란은 후티 반군이라는 세력을 앞세워 압박했고 이란이 갑자기 러시아로부터 수호 235 전투기 50대를 구매하자 UAE와 사우디에서도 곧장 전투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팔은 40년 전인 198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었고 너무나 늦게 완성되어 굉장히 낡은 개념의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놀랍도록 비싼데요. 프랑스는 라팔을 카타르에 대당 3,800억 원에 팔았는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가격입니다. 게다가 라팔은 F-35에 비해 한 세대 뒤처진 전투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호객을 당한 것인데요. UAE가 라팔을 구매할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산이나 러시아산이 아니면 대체할 만한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빨리 KF-21 개발을 완성하고 양산에 들어갈지 몰랐던 겁니다. 게다가 KF-21은 최신형의 4.5세대로 시작하지만 5세대, 6세대로 진화시키는 계획마저도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사실 UAE는 과거 한국에게 천궁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KF-21 사업의 스폰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UAE와 협력을 강화하려던 국가로 무기 개발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데 UAE에게 체크메이트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KF-21 사업에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KF-21을 도입하는 계약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UAE는 한국이 보유한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 각종 항공무장 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음속 공대지와 대방사 미사일, 유도폭탄, 공대공 미사일 사업인데 국가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 개발 사업은 이미 올해 3번의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어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천룡 순항 미사일의 경우 공중에서 발사하면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것으로 알려져 이란을 상대로 장거리 공격 무기로 활용할 수 있어 UAE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UAE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무기를 다른 국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건설했기 때문에 천궁투를 시작으로 한국과 방산협력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보았었던 전적이 있던 만큼 이번 KF-21 사업에서도 블록1은 인도네시아의 방해로 인해 협력이 어려운 만큼 블록2에서는 UAE 공군에게 맞도록 개발이 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UAE의 경우 공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성능 위주로 평가해 도입하는 국가로 알려졌으며 공군 사령관을 KF-21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요. UAE 공군 사령관이 KF-21에 직접 탑승해 남의 성공을 날아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추진될 것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필리핀의 FA-50은 자국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항공 전력이자 가장 강력한 기체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디펜스 저널에서 필리핀은 지난 3일 한국과 FA-50 경전투기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400억 페소, 약 7억 달러이며 한화로 1조 원으로 2014년 첫 12대 이후 11년 만에 추가 계약입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에서는 필리핀의 FA-50 증강은 중국 베이징을 괴롭히는 가장 뛰어난 전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FA-50 계약을 시작으로
KF-21 스텔스 전투기까지 구매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필리핀의 FA-50 추가 구매는 광활한섬 군도의 역량에 상당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20과 같은 중국의 가장 진보된 전투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토마스 암초와 사비나 암초를 비롯한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필리핀군을 몰아내기 위해 끈질기고 대담하게 압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워싱턴 사무소 소장이자 중국 전문가인 존 블랙스랜드는 이번 구매는 냉전 이후 필리핀 공군의 역량이 쇠퇴하도록 허용했던 과거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해양민병대와 해안경비대를 중국 강대국의 선봉으로 삼아 적대적 회색지대 전술을 행사한 것은 사실상 역효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이 과거에 중국에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끈질긴 공세는 필리핀이 이에 반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강대국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조약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려는 결의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양산형으로 제작된 KF-21과 FA-50 경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산 방산 무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는 FA-50을 도입한 국가이기에 작년에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KF-21의 스텔스 성능과 미사일 장착 시스템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내부에서는 올 3월 FA-50의 추락에 대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FA-50 한 대가 야간 임무 수행 중 산악지대에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필리핀 공군은 나머지 FA-50 11대에 대해 일시적으로 비행 금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필리핀 현지에서는 FA-50 추락 사고에도 불구하고 공군과 정부의 FA-50에 대한 신뢰와 추가 도입 의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기체 자체의 결함보다는 야간 비행 중 조종사의 공간지각 착오 등 인적 요인과 복잡한 산악지형, 임무의 난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어 FA-50 기종 자체의 신뢰도에는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안전수칙 강화 등 조직 내 문화 개선을 언급했으나 FA-50의 임무 복귀는 사고 약 3주 만에 이뤄졌고 현지 언론과 군 당국 모두 FA-50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필리핀 공군은 FA-50의 추가 도입을 통해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중국 국방 전문가 말콤 데이비스는 FA-50을 비롯해 KF-21은 매우 뛰어난 전투기이며 잘 훈련된 조종사가 비행한다면 젠16, 젠20, 젠35와 같은 중국 전투기와 대결하는 것에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가시거리 내에 미사일만 갖추고 있지만 중국은 선제 공격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FA-50이 A4 레이더와 BVR 미사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FA-50은 현재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는 소형 경량 저전력에 특화된 공랭식 2사 레이더로 장거리 표적 탐지 추적 타격 능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빔 형성 및 다중 모드 운용, 공중 지상 동시 표적 탐지, 전자전 대응력 등 최신 전투기 수준의 성능을 갖췄고 2025년부터 FA-50 블록 20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국산 A4 레이더 역시 개발을 진행 중인데 바로 LIGN-X1의 ESR-500A입니다. ESR-500A는 국내 최초의 FA-50용 공랭식 A4 레이더로 약 500개의 송수신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기존 대비 빠른 빔 조향, 확장된 탐지 영역, 다중표적 동시교전, 능력 등 전투력을 3배에서 4배 가까이 높입니다. 2024년 말부터 비행시험이 시작됐으며 2026년까지 성능 검증을 거쳐 FA-50에 본격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A4 레이더 도입과 함께 FA-50 블럭 20은 BVR 능력도 대폭 강화됩니다. FA-50 블럭 20은 대표적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은
최대 사거리 180km로 A사 레이더의 장거리 탐지 추적 능력과 결합해 본격적인 BVR 교전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게다가 카이는 MBDA와 미티어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로 아이리스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스피어, 공대지 미사일 브림스톤 등 다양한 유럽제 미사일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FA-50을 운용한다면 미국과 유럽 무장 중 선택이 가능해졌고 수출 경쟁력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편 필리핀을 비롯해 다양한 FA-50 도입 국가들이 KF-21까지 수출 계약을 추진 중인 게 밝혀졌습니다. KF-21은 다양한 무장 운용을 핵심 목표로 개발된 기체로 초기 계획에는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통합 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천룡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유도탄 등 모든 무장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천룡 미사일이 비공개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F-21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은 단계적인 기술 향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KF-21 시제기들이 유모인 복합 현대 비행에 성공하면서 보람의 전투기의 확장성과 미래 활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최근에는 공대공 미사일 실사뿐 아니라 공대지 유도탄의 시험 발사도 진행되며 다국적 전투기로서의 역량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산 장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품 수급과 정비가 용이해지며 결과적으로 전투기 운용 효율 측면에서 한국이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유럽 지역의 불안정한 외교 환경 속에서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기존에 보유하던 구소련제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지만 예상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기 재고가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각국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재고를 신속하게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단기간 내나 납품이 가능한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FA-50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도입했으며 이를 지켜본 국제사회는 한국산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 연합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게 공급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동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중동, 남미는 물론 미국 공군 역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독일마저도 한국산 KF-21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인 FCAS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FCAS 계획에서 갈등이 발생하며 양국 간 협력 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출이 급증하면서 프랑스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항공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독일을 배제하려는 프랑스의 의도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협상 과정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자국 중심의 독자 개발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며 독일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역량이 부족한 독일이 라팔 수출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한 프랑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프랑스가 에어버스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FCAS 계획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F-35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던 시점에 F-35 추락 사고를 비롯해 킬스위치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F-35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독일 정부는 전투기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산 F-35의
실제 인도가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반면 KF-21은 2026년까지 1차 생산분 납품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독일 입장에서는 KF-21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이 노후 전투기 퇴역을 추진하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F-35의 기체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며 도입을 재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균형을 고려해 독일과 폴란드뿐 아니라 호주에도 KF-21 수출을 제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 외교적 긴장을 유지해온 관계이며 만약 KF-21이 호주에 수출될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KF-21 블록1은 4.5세대와 5세대 사이의 세미스텔스 전투기로 무장 운용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모델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블록2 양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모델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체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최종 단계인 KF-21 블록3는 5.5세대급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높이며 글로벌 첨단 전투기 시장에서 꾸준히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당초 계획을 넘어선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어 KF-21 전투기는 지속적으로 생산 중이며 향후 10년 이내에 6세대 전투기 수준에 근접한 기술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세대급 이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핵심 과제는 KF-21의 주요 부품에 대한 국산 화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부품과 기술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한국 공군은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면서 독자적인 개량이 사실상 어려웠고 정비를 요청하더라도 미국 측에 지연된 대응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KF-21의 부품을 전면적으로 자국 기술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FA-52 필리핀에 추가 수출을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독자 기술로 만들어낸 KF-21까지 수출되기를 응원합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한국 방산을 상대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FA-50PL36대 수출이 미국의 수출 허가 문제로 인해 1년 반 이상 늦추는 수정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게 핵심 기술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이 만들어낸 FA-52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F-16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K방산이 자랑하던 총알 배송의 신화가 이번 지연 계약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FA-50을 제작하는 카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폴란드 정부와 미 정부 간의 협상 지원 때문에 발생하면서 수정 계약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항공 무장이나 레이더 등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 정부는 폴란드가 요구하는 FA-50PL의 군용 GPS 시스템과 A사 레이더, 항공무장, 임무 컴퓨터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허가를 아직까지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연으로 인해서 폴란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전력 교체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하던 미그 전투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카이는 미국산 레이더와 항공무장을 시제기에 장착하는 시험을 지속한다는 계획으로 차후에 물량이 공급되면 빠르게 조립할 수 있도록 미리 전투기를 생산해 놓고 있을 예정입니다. 카이는 최근 미국에서 시제품으로 공급된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시험하는 기체를 공개하기도 됐으며 폴란드 언론들을 적극 초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납기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미 정부의 늦장 일처리로 인해서 1년 반 이상 납기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한국과 방산 계약을 축소하려고 하며 배송 납기로 지체 배상금을 받으려고 할 것이지만
순순히 수정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면 이번 납기 지연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카이는 폴란드 수출형인 FA-50 PL을 블록 20으로 부르고 있으며 최신형 전투기의 특징인 미국산 항공무장과 레이더 소프트웨어가 대거 포함된 모델로 미국의 전략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 국무부의 승인이 절대적입니다. 미 방산업체가 한국에 팔고 싶어도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는 민감한 품목들로 폴란드 정부가 미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범위에 속해 있는데요. 카이는 폴란드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확보한 부품들로 FA-50 PL을 양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유럽과 불편한 관계로 바뀌었고 결국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핑계를 들어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폴란드가 판매를 요구한 F-16 전투기 공급이 늦어지면서 대안으로 FA-50 경전투기를 제안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태도가 180도 변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기에 미국은 하이에 A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통합하는 사업을 이루어지도록 소량 판매를 허가했으며 이를 통해 FA-50 PL 블록 20 시제기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국이 FA-50을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전투기의 공격력 즉 공대공 및 공대지 교전 능력이 기존 대비 최소 40%에서 최대 50% 이상 껑충 뛰어오를 전망인데요. 여기에는 레이더 성능 향상과 중거리 미사일 운영 능력 확보,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한꺼번에 이뤄내면서 경공격기급 플랫폼이 사실상 중견 멀티롤 파이터로 격상되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도 견제를 위해 일부 소량만 판매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산 경전투기가 단순한 훈련기 공격기를 넘어서 사실상 중견 전투기에 근접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FA-50이 얼마나 바뀌길래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이처럼 견제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꼽힐 만한 요소는 레이더입니다. 블록 20에서 탑재되는 AC 레이더는 이전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해 탐지거리와 표적 추적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 기준으로는 50에서 60km 내외에서 표적을 포착하던 것을 이제 최대 120km까지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중전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적기를 더 일찍 포착하고 먼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교전 결과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무장 운영 능력입니다. 흔히들 경공격기 하면 근접 항공지원이나 제한적인 폭격 정도만 떠올리실 텐데 블록 20 버전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계열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즉, 이제는 눈에 보이는 범위를 넘어 BVR에서의 교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장착해 50에서 70km 떨어진 적기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예전 FA-50이 보여줬던 근접전 위주의 전술 패턴과 전혀 다른 차원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폴란드 공군이 FA-50 PL을 선택한 주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제 미그기를 운용하면서 겪었던 부품 수급난과 높은 유지비 문제를 더는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기동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FA-50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사 레이더와 중거리 미사일 운영 능력까지 붙으니 말 그대로 가성비 최고의 멀티롤 전투기로 변모한다는 셈입니다. 사실상 스텔스기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는 F-15나 F-16V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투기들은 한 대당 1천억이 넘어가고 무장체계를 비롯한 프로그램 코스트로 따지자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미국산 전투기 한 대 살 돈이면 한국의 FA-50을 3대 가까이 구매할 수 있는데요. 기존 FA-50이 주로 근접전에 의존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뿐 아니라 레이더 유도 중거리 미사일로 교전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전투 행동 반경도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 자체가 확대되니
사실상 한 기체가 처리할 수 있는 임무 스펙트럼이 배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 정비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FA50 시리즈는 원래 훈련기 성격을 베이스로 둔 만큼 정비 편의성이 확보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최신 항전 장비와 자가 진단 시스템이 들어가면 고장 발생 빈도도 줄어들고 가동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요. 이를 통해 공군 전체 작전 가능 기체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화가 있습니다. 사실 FA50 계열에 A사 레이더를 붙이는 연구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극비리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이 내부에서 미국 레이더 업체와의 협업을 모색했지만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와 아이타의 문턱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유럽산 레이더도 검토했는데 무장 통합과 유지 보수 문제에서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L3 해리스 계열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 항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적 도전을 통해 독자적인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이때 축적된 노하우 덕분에 블록 20 생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미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에 주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카이에서는 수출 승인 지연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산 A사 레이더와 항공무장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던 A사 레이더는 아직까지 장착한 전투기가 없는 신형 모델이며 FA50 경전투기에 장착되어 폴란드군에서 검증하려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이 빨라지고 지속해 수출 승인이 늦어지면 폴란드가 한국산 레이더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형 A사 레이더 개발에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이 뛰어들었으며 KF-21에 장착된 레이더를 개량한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자체 개발한 공랭식 레이더를 네덜란드와 협력해 운용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2-3년 후 전투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국과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역시 개발이 빨라질 것이며 FA50 경전투기를 활용해 올해 3번의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할 경우 KF-21뿐만 아니라 수출용 무장 패키지로 통합해 초음속 항공무장 개발도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이 블록 20에 필요한 레이더와 항공무장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추측성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초 미국에서 거부해 A사 레이더를 달지 못했던 상황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